오미크론 유행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으로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치료 중인 재택치료 확진자는 9만 6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부작용이 걱정돼 접종을 거부한 미접종자들이 얼마나 접종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닷새째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22일 0시 기준 서울시의 확진자는 2만 1,807명인데요. 이 중에 은평구 확진자는 1,221명, 양천구의 확진자는 1,103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에서 3월 중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르고 하루 확진자는 14만 명에서 27만 명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행이 지나면 코로나19가 풍토병처럼 바뀔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8% 수준으로 낮고 접종을 완료한 50대 이하의 경우에 치명률은 0에 가깝게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오미크론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 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33.2%로 집계됐습니다. 또 서울에서 치료 중인 재택치료자는 9만 7,708명으로 10만 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서울 시민의 3차 백신 접종률은 58.7%를 보이고 있습니다. 탈모라든지 백혈병, 유방암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고 저희 어머니께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오셔서 잘못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백신에 대한 트라우마와 혐오증이 생겨서 맞고 싶지 않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 내용은 백신 부작용이 걱정돼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2세 이상 국민의 약 5%가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5번째로 노바백스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같은 기존 mRNA 계열의 백신과 달리 독감 백신처럼 합성 항원을 이용해 만든 건데요.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안전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상이 나왔는데 맞아볼래? 하는 게 정부 입장이잖아요. 새로운 방법의 백신이 나왔으니 그동안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2차에 걸쳐서 즉 3주 간격으로 2번을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하는 거죠. 네,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노바백스로 백신을 맞을 수가 있고요. 3차만 화이자나 모더나로 교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난 21일부터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는데요.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을 하면 다음 달 7일부터죠. 전국 위탁의료기관 12,900여 곳에서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자녀 백신을 예약하거나 지정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시면 됩니다. 21일 0시 기준 1차 신규 접종자 4명 중에 1명은 이 노바백스 백신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주저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울에서는 대선 후보별 서울 부동산 공약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주택 대거 공급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서도 그 공급 방식이 다른 점에 눈길이 갔는데요. 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코리아경제연구소의 이재경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대표님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311만 호, 서울에만 4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자, 이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그 부동산 공약을 보면 총 311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정부 계획이 2만 6가구, 추가 공급이 105만 가구, 서울에 107만 가구, 경기 인천에 151만 가구, 비수도권에 53만 가구, 신규 택지를 보면은 공항 주변이 8만 가구, 용산 공원 주변이 10만 가구, 태릉, 홍릉, 창릉이 2만 가구, 지하철 1호선이 8만 가구. 기존 재정비를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리모델링을 규제 완화해서 10만 가구 등이 부동산 공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자기가 혼자 계획을 세워도 제대로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권과 다툼이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요즘에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는데 큰 정부로 가는 느낌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고 또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서 주택을 대거 확대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도심의 난개발이 우려되진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최소한 그 건축법은 용적률 건폐율은 정권이 바뀌어도 존속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은 집값만 또 땅값만 오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한 200년, 300년이 가도 고풍스럽고 스토리가 있는 집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주택에 너무 경제적 개념만 들어가 있지 않는가. 아이들의 정서와 꿈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원래 주택 정책은 상중하로 해서 상은 정부가 관여를 안 해도 잘 살아요. 중은 세제 혜택과 금융 완화, 그래야 교체 수요가 일어나고 시장이 작동이 됩니다. 하층은 정부가 적극적 개입을 해서 집 주거 안정을 해주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부동산 공약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두 후보가 말한 형태의 주택들에 대한 수요는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나라 그 주택 시장을 보면 주택 보급률이 지금 100%가 넘었어요. 수도권에는 그런데 자가주택률이 60%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지금 살 집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집을 찾는 게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는 주택을 너무 경제적 개념만 많이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택을 살 때 갭 투자, 펀드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편히 살 집, 안식처의 개념으로 홍보와 어떠한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무엇이나 그 시대의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은 임대주택은 MZ 세대일수록 살기를 싫어하거든요. 지분권, 소유권이라도 줘야 하고 그래야 주택을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리아경제연구소 이재경 대표였습니다. 은평구 서울은 근린공원에 캠핑장이 새롭게 생깁니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진관동 서울은 근린공원에 12,500제곱미터 규모의 앵봉산 캠핑장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앵봉산 캠핑장은 주차장과 화장실,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과 32면의 야영장 등의 시설을 갖춘 곳으로 조성됩니다. 앞으로 은평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자전거 이용 구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가입 보장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부 보장 내용은 은평구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 양천구도 지난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 보험을 갱신했는데요. 양천구에 주소를 둔 구민은 내년 2월 22일까지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올해 교육 경비 보조금으로 159억여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억 5천여만 원 늘어난 규모인데요. 분야별로는 유치원까지 확대된 무상급식 101억 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7억 6천만 원 등입니다. 또 가상현실 스포츠실과 자기주도 학습실 조성에 9억 2천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미세먼지나 폭염 등 날씨에 상관없이 가상 공간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향초등학교에 구축됩니다. 자기주도학습실은 학교별로 3천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에는 금옥여고, 목동고 등 5개 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은평구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로 지역 특화 사회적 경제 연계, 지역 사회공헌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청년 인건비의 90%를 지원하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은평구청 사회적 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